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벌써 5월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전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 대신 연휴를 즐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번 주 외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역시 미중 간의 갈등과 주후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중국의 인정으로 크게 요동친 한 주였습니다. 미중 간의 물밑 협상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던 예측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초반 지난주에 이어 계속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고 중국은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주 초반 움직임은 지난주 모습의 연장으로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 미국의 끊임없는 구애가 사실이었다고 중국 상무부와 언론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위엔화 강세의 움직임을 따라 크게 139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는 강세의 모습을 회복하고 1,400원에 턱걸이하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모습은 미중 간의 갈등은 미국의 경제를 불확실하게 만든다고 하여 달러 약세, 엔화나 유로화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 반대로 대화의 조짐은 달러 강세, 다른 통화 약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움직임은 미중 간의 화해 모습을 기대하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6월 금리 동결 확신의 분위기로 인한 달러 약세, 그리고 다른 통화들은 강세, 특히 위엔화의 강세가 원화를 많이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원화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강세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고 하루 낙폭이 너무 크지 않았나. 그리고 1410원의 지지선 또 1400원의 수치가 가지는 심리적 지지 강도가 엄청 강했던 터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암튼 금요일 큰 폭 하락을 했고 5월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이니 대비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조금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연휴지만 미국은 7일, 아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새벽 3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엔 동결을 예상하고 6월 0.25%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된 것과 실업률의 선방 그리고 물가지표 역시 꽤 선방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6월보다는 7월 인하 예측이 60% 가까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모드가 시장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줬고 위엔화가 근래 보기 힘든 7.21 위엔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덩달아 원화 역시 1391원까지 찍고 하락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금은 되돌림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자체도 금리 결정을 빼면 크게 시장을 흔들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을 잡아보겠습니다. 원화는 1,400원의 지지력 테스트를 믿고 싶지만 이미 깨어진 수치라 숫자의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 지지선은 1,395원으로 조금 낮춰 잡고 위로는 1,420원으로 레인지 상단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1,400원의 지지력 테스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엔화는 143.5엔에서 146엔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금요일 원화의 급격한 하락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요인인 엔화와 유로의 강세 움직임,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 동반자인 중국 위엔화의 강세 움직임이 원화의 하락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을 가지고 히든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도 시장의 분위기에 사전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전 트럼프가 미국 채권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을 일본은 트럼프의 약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약점을 파고 들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큰 낙폭을 설명하기에는 아니 1,410원과 1,400원이라는 강한 심리적 지지선이 저렇게 쉽게 무너져 내려버린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포지션 정리를 위한 물량이 나왔고 연휴를 앞둔 매수 물량이 예상보다 적었고 얇아진 시장에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할 만한 답이 없는 것 같아 혼자 고심해봤습니다. 결국은 1,410원에서 1,400원 선과 1,400원과 1,390원 선을 구분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먼저 1,410원 선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상승한 뒤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강한 지지 영역이었습니다. 딜러라면 1,410원 아래의 손절매 구간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너무 쉽게 뚫려버리니 다급하게 손절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나름 이해가 되는 급격한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400원은 왜 이리 쉽게 무너졌을까요? 앞전 제가 했던 유튜브 내용 중에 1,410원 아래에 손절성 스탑 물량이 걸려 있어 조금만 밀어 1,405원까지만 내려가면 줄줄이 스탑 물량을 털어버리면서 큰 폭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 1,410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라, 이거 한번 밀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부었을 때 1,400원까지 쉽게 내려가 뚫려버리고 여기에 장기 포지션에서의 스탑라인인 1,400원 아래의 물량을 한순간에 흡수하고 1,390원까지 내려갔다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스탑 물량을 털어버리며 하락하는 차트는 두 번은 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1,400원이 가지는 힘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선에서 지지가 다시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느 정도 1,400원에서 세력 간의 포지션 공방이 이어져 숨고르기를 한 후 다시 하락의 힘을 비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밟은 1,390원은 가격 움직임의 패턴을 되돌아봤을 때 무조건 다시 가기는 한다는 것입니다. 추세는 하락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엔화시장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 초반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대화를 위해 접촉 중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중국은 가짜뉴스라고 부정하면서 중국의 부정이 나올 때마다 달러는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었고 엔화와 유로는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5월 1일 일본의 금리 동결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추면서도 전체적인 경제성장의 전망을 하향하는 모습으로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엔화는 급격한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146엔 코앞까지 상승하던 엔화는 갑작스런 미중 대화 가능성 발표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나오면서 위엔화가 강세로 움직이자 급격히 강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6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동결 우위로 바뀌자 달러 매도 엔화 매수의 움직임으로 엔화는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 금요일 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상승하면서 달러는 소폭 회복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원화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원화는 역시 위험 통화인 만큼 자존심 없이 크게 휘둘린 모습이었습니다. 주 초반 엔화와 유로의 움직임에 연동되다 주 후반 위엔화의 강세 움직임에 큰 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446원에서 1,390원까지 큰 폭의 낙폭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한 총리의 사퇴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까지 다소 어수선한 정치적 혼란을 보였음에도 시장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미중 간의 대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고 4월 배당역 송금과 결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5월을 맞아 큰 폭 하락을 한 한 주였습니다. 금요일 밤 미국 경기 회복, 아니 관세 전쟁에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1,400원의 턱걸이하는 수준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간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수요일, 아니 목요일 새벽 미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물론 동결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향후 6월보다는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쪽으로 시장의 여론은 바뀌고 있습니다. 파월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향후 전망을 어떻게 내어놓을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으로서는 5일 공급관리협회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와 9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도가 있는데 예상치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깜깜이 기간 침묵했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8일 금리 결정으로 해제가 되고 대거 입을 열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파월 의장 압박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고 향후 금리를 6월보다는 7월 쪽에 무게감을 싣는 발언 그리고 지난주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던 고용시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은 8일 금리를 4.5%에서 0.25%로 인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표적 측면에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또 가짜뉴스 혹은 신경전으로만 끝날 경우 시장은 실망하고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하락 조정, 또 우리 원화 역시 지난 금요일의 급락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조정이 예상되고 1,400원이 가지는 강한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전쟁이 시작된다면 만약 파키스탄이 이슬람 형제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칫 전쟁이 확전된다면 분위기는 나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락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실질적 협상 결과가 나오는 것, 엔화, 유로, 위엔화 등 각국의 통화들이 강세로 움직이며 원화 하락의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것,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 타결 이후 러우 종전에 대한 진행이 빠르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 더해서 환율 협상도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있고
원화의 강세를 요구할 수 있어 이 또한 환율 하락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증시에서의 외국인 분위기도 미국의 주가 상승에도 국내는 순매도 일관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금리 결정입니다. 물론 동결을 예상하지만 향후 금리에 대한 예측의 단초가 제공되는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9일부터 시작되는데 향후 경기와 금리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월화 연휴인데 지난 금요일 연휴를 앞두고 미리 포지션 정리를 위해 크게 움직였고 손절매까지 유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는 연휴 지나고 어떻게 출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시장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1,400원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은 더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을 이어간다고 해도 다음 주 이후부터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원화 환율이 1,400원을 하향 돌파했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움직임을 더욱 주시해야겠습니다. 1,480원 갈 때는 금방이라도 1,500원까지 갈 것 같던 분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급격히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동향이 순매수로 돌아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이번의 하락이 원화만의 하락이 아니고 대만 달러 등 기타 위험 통화로 분류되는 통화들도 동반 하락한 것이기에 미중 관세전쟁 해소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1,400원 지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3.5에서 146엔, 원화는 1,395원에서 1,420원입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난 댓글에 어설픈 분석을 할 거면 영상 올리지 말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은 여기까지 듣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튜브는 개인적인 일기 같은 내용입니다. 환율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나름 한 주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기 위해 분석한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로 의견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따끔한 충고의 댓글은 감사하지만 보지도 않았다면서 나쁜 말부터 쓰시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한 분 한 분 소중한 구독자이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해 보인다면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예측이 맞아 들어가니 아주 쓸모없는 분석은 아닌 것 같다고 자기 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 12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